진짜? 대박. 사회초년생인 나 김개미, 결혼을 앞둔 친구를 만났다. 나에게 결혼은 아직 먼 얘기지만 그래도 친구에게 궁금한 게 너무나 많다. 네가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다 야.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응, 우리 엄마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어. 그런데 증여세 때문에 세금이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 증여세?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받는 건데 돈을 내야 돼? 그냥 나중에 상속받을까 했는데 엄마가 보유세 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증여? 상속? 그게 뭐지? 부모님한테 뭘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 취업 전까지 매달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는데 설마 이런 것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1,866건으로 전년 대비 27,476건 늘었습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대 규모예요.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서 같아요. 하지만 상속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물려주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와 상속 모두 세금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나 소소한 선물 같은 것까지 세금이 붙지는 않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아요. 해당하는 과세 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여기서 누진공제를 빼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 표준이 10억 원일 경우 10억 곱하기 0.3 마이너스 6천만 원 해서 세금은 2억 4천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다면 왜 굳이 두 세금을 구분해놨죠? 세율은 같지만 각각 공제 금액이 다르답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이지만 조부모, 부모 같은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천만 원만 공제가 돼요. 단, 증여세는 지난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좀 더 복잡해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2억 원 더하기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또는 일괄 공제액 5억 원 중에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5억에서 30억의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공제 금액이 다른 가족에 비해 큰 이유는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아, 배우자는 세대를 건너는 건 아니니까 공제해주는 금액이 크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봐주세요. 만약 제가 5억 원의 부동산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만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5억 원이 모두 공제되니까 세금은 0원이죠. 직계 좀비 속인 부모님에게 받았다면 5천만 원이 공제되니까 4억 5천만 원 곱하기 0.2 빼기 1천만 원은 8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네요. 그럼 5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다면요? 5억 원은 일괄 공제로 모두 공제되니까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요. 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증여세가 세금이 더 많겠네요. 상속세가 절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거네요? 그건 상황마다 달라요. 상속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라요. 공제 금액을 생략하고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과세 표준 30억의 재산을 3명에게 물려준다면 상속의 경우는 30억 곱하기 0.4, 총세액 12억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각자 10억 곱하기 0.3, 세액 3억이고 3명을 합치면 총세액은 9억이죠. 이렇게만 보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상속은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공제 제도가 많은 반면 증여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상속에 비해 공제 제도가 적어요. 또 재산에 대한 평가 시기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증여는 증여 시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점도 생각해야 해요. 10년 전 1억 원이었던 땅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는 10억 이상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부동산의 경우 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또 증여세는 10년마다 계산하니까 이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느 쪽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는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변동성 등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지금 상속을 생각하기도 제 나이는 너무 이르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1억 원을 받는다면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하죠? 지금까지 배운 걸로 계산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 1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이니까 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네요. 아, 그리고 자진 신고하면 3%인 15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군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만약 1억 원을 할아버지한테 받았다면 또 다른 계산을 해야 해요.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세대생략 가산세라는 게 붙어서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됩니다. 단 아들이 사망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는 면제예요. 따라서 아버지에게 받았을 때의 산출세액인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을 더 내야 하네요. 아, 세금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도에 따라 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아, 네네. 그냥 맘 편하게 내야겠다. 그런데 나 왜 김칫국 마시고 있지? 부모님이 결혼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아, 쓸데없는 고민했구나.